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내일을 위해 사느라 오늘을 잊은 당신에게. 나카무라 스네코 지음, 정미의 옮김, 21세기 북스. 안녕하세요. 꿀비 소리 책방의 꿀비 소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내일을 위해 사느라 오늘을 잊은 당신에게 라는 나카무라 스네코가 지은 책을 들고 왔습니다. 네, 이 책은 2019년도 도서인데요. 작가는 2024년 현재 95세입니다. 작가는 책을 지을 당시 90세였는데요. 현역에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정신과 의사로서 그녀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과 인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 철학 중 제게 인상 깊었던 부분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시죠. 내일을 위해 사느라 오늘을 잊은 당신에게. 프롤로그. 지금 이대로도 인생은 충분합니다. 저는 현재 89, 정신과 의사로 일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월급 받는 의사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월급쟁이라고나 할까요? 모두 환자들이 저를 믿고 찾아준 덕분인데 오랜 세월 일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사람의 고민은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고민인 사람도 있고 가정 문제가 고민인 사람도 있죠. 연령과 성별도 제각각입니다. 졸업하자마자 입사한 회사가 저랑 맞지 않아요. 지금 직장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어요. 부하 직원이 생기고 나서 스트레스가 늘었어요. 직장에서 절 너무 괴롭혀요. 집안일과 육아 때문에 힘들어요. 부모님 간병 문제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어요. 옮긴 회사가 기대와 달라요. 흔히 듣는 이야기지만 막상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만저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 다행이지만 어느 정도 인내심이 필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얽힌 경우도 당연히 많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과 내 생각과의 괴리에서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수많은 일과 맞닥뜨리는 인생을 잘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테면 예전에는 잘 해내던 일도 어떤 계기로 갑자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은 누군가와 오해를 빚었거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 계기가 사소할지라도 일단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갈수록 타인 또는 직장의 싫은 면이 보이고 불안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쌓여 끙끙대다가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대의 문제도 큽니다. 주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나치게 간섭하다 보니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마음이나 스트레스와 타협점을 찾아 풀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의사로서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전 인생 대부분을 일에 바쳐왔지만 일을 좋아하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싫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좋다는 정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일하면서 어떤 큰 목표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역시 없습니다.
사실 전 한없이 굼뜬 인간이라서 요령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매사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움직이는 일 따위는 절대 불가능하죠. 제가 해온 일이라고는 그저 눈앞의 환자가 날 믿고 의지한다면 그에 보답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자 정도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로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타협할 부분을 찾을 수 있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결국 마지막 목표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세울 거라곤 오랜 세월 일한 것뿐이지만 제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 이야기를 통해 일상의 고민거리가 하나둘 줄어들어 모든 일을 조금이라도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카무라 스네코. 남을 변화시키는 일에 에너지 소모하지 않기. 어떻게 하면 내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에너지를 사용하자.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투성이입니다. 좀 더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은 왜 늘 저런담? 저건 좀 아니잖아.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이런저런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최고의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곳도 시간이 지나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 보입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통해 수많은 고민거리를 들어봤지만 이러한 인간의 고민은 끊이지 않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도무지 맞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는 게 가장 속편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미칠 지경이라면 과감히 떠나면 그만입니다. 요즘은 회사도 쉽게 그만둘 수 있고 이혼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새로운 곳에 가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싫은 사람, 안 맞는 사람은 많든 적든 만나기 마련입니다. 시대도 바뀌고 조직도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그러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직업을 바꾸고 배우자를 바꿔도 단점은 꼭 있기 마련이죠. 결국 어딜 가나 마찬가지랍니다. 100% 만족하는 환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일입니다. 남을 변화시켜 쾌적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쾌적해질까? 어떻게 해야 여기서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솔직히 타인을 변화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 불가능은 아니지만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진 수단을 다 써가며 몇 년, 10몇 년씩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각오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죠. 저도 결혼 생활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27에 외과 의사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친구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해줘서 결혼까지 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하간 술을 너무 좋아해서 2차, 3차가 다반사인 데다 술값 내기가 특기. 집안일은 아랑곳 않고 매일 밤 사람들과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돈을 써댔죠. 그러니 수입은 불안정할 수밖에요. 몇 차례 잔소리를 해봤지만 사람의 성격이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이혼 서류로 협박도 해봤지만 잠시 얌전해질 뿐 또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죠.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왜 고치려 하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기나 할까?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남편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저 자신이 바보 같아서 결국 체념하고 말았죠. 자, 남편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쾌적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생계는 제가 돈을 벌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남편 수입에는 전혀 기대지 않기로 했죠. 부모가 맞벌이를 하니 두 아들이 어릴 때는 참 서운한 점이 많았을 터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고 가정이 원만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되도록 평온한 일상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쌓일 대로 쌓인 제 스트레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환자들과 남편 욕을 하며 해소했습니다. 주치의와 함께 남편 험담을 하는 게 환자에겐 무척 즐거운 듯했고 덕분에 여성 환자들과는 각별히 친밀해졌습니다. 유행수였다고나 할까요? 여하튼 타인의 성격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행동하면 조금이나마 쾌적해질까? 그러한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자신에게 오는 부담을 고려할 때 훨씬 효율적이죠. 저는 성격이 안 맞는 사람과는 얕고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화가 즐거운 사람이나 잘 맞는다 싶은 사람과는 아주 가까이 지냅니다. 여러 장소, 여러 병원에서 일해왔지만 이 기본은 항상 동일합니다. 성격이 안 맞는 사람, 싫은 사람은 되도록 신경 쓰지 않고 즐거운 사람, 성격이 잘 맞는 사람에게 관심과 시간을 집중하면 어디에 있든 그럭저럭 오래 머물 수 있답니다. 정은 집착의 증거. 가족이라도 나는 나, 타인은 타인이다. 내 생각을 강요하면 나와 상대 모두 괴롭다. 저는 16살 때 오사카로 떠난 뒤 고향인 오노미치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의사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외롭지 않으셨어요? 불안하지 않던가요? 참 강하시네요. 솔직히 저라고 왜 외로움과 불안감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유독 강인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을 겪으면 기분이 언짢아지고 푸념도 많이 했답니다. 그래도 불안감이나 외로움에 크게 시달리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어딜 가나 사람은 혼자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의지를 가진 인간이므로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 수는 없습니다. 동료가 어쩌고 친구가 어쩌고 하면서 늘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바라거나 아이를 키우며 친한 이웃 엄마가 없다. 직장에서 친한 사람이 없다라며 심각하게 고민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물론 친한 친구나 동료가 있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의 오아시스라고나 할까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감과 체념이 필요합니다. 무릇 인간관계는 물처럼 유동적인 것. 아주 사소한 일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죠. 인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흐르며 오랫동안 또는 거리가 멀어서 만나지 못하면 인연도 갈수록 멀어집니다. 인간관계란 그런 거랍니다. 결혼한 상대가 늘 내 생각만 하고 날 이해해 주던가요? 기껏해야 신혼 때나 그럴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의지가 있고 상황이 있고 인생이 있으며 그 모든 게 자꾸 변해갑니다.
피를 나눈 형제는 물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내 걱정만 해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릴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워하던 자식도 성장해서 독립하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자식의 역할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내 기대와는 다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정은 언뜻 좋아 보이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타인에 대한 집착이자 내 이기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올가매고 의존하는 관계는 건전하지도 않거니와 부자연스럽습니다. 피곤할 뿐이죠. 타인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는 솔직하게 고마움을 표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주는 애정, 그 이상을 바라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반대로 타인이 떠나갈 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오는 사람 감사히 여기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가 결국 서로에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요? 타인을 믿지 말고 친구도 없이 외로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 연락을 하고 싶을 때는 연락하면 됩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듣고 싶을 때는 들으면 되고 믿고 싶을 때는 믿으면 됩니다. 하지만 타인은 타인. 처음부터 끝까지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결국 혼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타인에게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홀가분해진답니다. 쓸데없는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이 더는 무섭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과 사귈 수 있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괜히 울컥 화가 치밀거나 마음 한구석이 서글퍼질 때는 나는 나, 타인은 타인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받는다. 인간관계에서는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무언가를 요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의사는 간호사나 사회복지 상담원, 사무직 직원에게 지시를 내려 일을 시켜야 하는 입장이므로 업무를 부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바쁜데 죄송하지만 지금 잠깐 괜찮으세요? 먼저 정중하게 상대의 사정을 묻습니다. 이때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듯 싶으면 부탁할 일을 전합니다. 그 환자에게는 무엇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부탁해도 될까요? 여기를 좀 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늘 상대방 의견이나 의향을 묻고 함께 생각해서 결정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겁니다. 복잡한 듯 단순하죠. 나이나 지위는 상관없습니다. 예전에는 의사가 직원들에게 거들먹대며 명령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저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거만한 말투는 싫습니다. 의료 현장은 팀 단위로 일하는 곳이므로 의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쾌적하면 효율도 오르지 않나요? 그러면 쓸데없는 야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쾌적하고 기분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상대에게 되도록 불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만이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나 태도에 드러납니다. 급기야 상대가 싫어지기도 하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상대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직장이라면, 같은 생각은 환상일 뿐이니 처음부터 기대하지 맙시다.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으면 또 다른 방식, 다른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는 결과적으로 나와 상대의 거리를 유지해주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 효율을 올립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를 존중하세요.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일이 안 풀릴 때는 멈추지 말자. 멈추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뿐 아니라 뜻대로 잘 안 되는 시기를 누구나 거칩니다. 조금 좋은 일이 있는가 싶더니 그 이상 골치 아픈 일이 생겨 일이 일비하느라 마음 편할 날이 없죠. 이상하게도 그런 일이 계속 휘몰아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 안에 있을 때는 몹시 괴롭지만 걱정 마세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시련이란 없으니까요. 인생은 그야말로 등산과 같아서 지평이 있는가 하면 정상도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기복이 심한 길도 있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어떤 사람이든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타협점을 찾는 비결을 배워가죠. 이른바 필수 과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생 공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뭘 해도 잘 안 풀리니 직장도 인간관계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힌다. 뭘 해도 잘 안 풀리니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에 빠져 시간을 때운다. 뭘 해도 잘 안 풀리니 홧김에 술을 마시고 폭음, 폭식으로 건강을 해친다. 이러한 행동이 멈추는 행위입니다. 멈추면 일이 더 꼬입니다. 멈추지 말고 하루하루 담담하게 생활하세요. 지금까지 쌓아온 인간관계를 평소처럼 해나가세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을 한계치 이상으로 몰아붙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시기에는 기운도 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되고 무리를 해가며 공부나 일을 더 많이 하려 들지 마세요. 생각만큼 잘 안 되니 더 분발하자가 아니라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지만 조금씩 해나가자 정도의 기계면 충분합니다. 자신의 힘이 총 100이라면 60 정도의 힘이면 됩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정도로 무난하게 생활해 나가는 것이죠.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꼬이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괴롭기만 하니 너무 걱정 말고 당장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세요. 골치 아픈 숙제가 생겼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평소 자기 페이스대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익숙해지고 어느새 시련의 터널을 빠져나옵니다. 사실 잘 안 풀리는 시기에도 자잘한 잘 풀리는 일은 많답니다. 이를테면 큰 재난 없이 살고 있다거나 가족이 건강하다, 맛있는 걸 먹었다, 친한 친구가 있다 등등 찾아보면 좋은 일도 꽤 있습니다. 즉, 생각대로 잘 안 풀린다 싶을 때는 자신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잘 되길 바라는 일만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으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져 사소한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마음이 심란하다면 자신이 무엇을 그리 걱정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종이에도 적어보세요. 왜 이리 걱정을 할까?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뭘까? 하고 원인을 조금씩 파고들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단번에 상황이 달라지진 않지만,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불안했구나 하고 원인을 알게 되면 조금은 후련해지죠. 마음이 후련해지면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하고 관점을 달리하거나 수월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나가다 보면 자기 나름의 시련 이겨내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잃거나 아프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관심사는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강연이나 책에 손이 가는데요. 아마 이 책도 그래서 손이 간 것 같습니다. 내일을 위해 사느라 오늘을 잊은 당신에게 90세 현직 정신과 의사의 인생 상담이라는 부제를 보고 덥석 손에 잡은 책인데요. 연륜과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자산이죠. 인생의 희노애락을 많이 겪은 분들의 책은 특히 그 경험들 덕분에 더 깊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1929년생, 148cm 키에 40kg의 아담한 체격. 2024년 현재 95세인 나카무라 스네코는 2019년 90세까지 현역에서 환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평생을 정신과 월급 의사로 살아오며 의사로서 큰 목표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활약을 한 것도 아니지만 단지 생계를 위해 돈을 벌었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며 독자들에게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작가는 단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되자고 하시는데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화려하게 피어나지 않아도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담담하고 감사하게 살자는 작가님의 인생 철학을 읽으며 저도 이렇게 심플하게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업, 연령, 성별이 다 다른 환자들을 만나보신 결과 그들의 고민 중 상당수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는데 작가의 처방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무난한 관계만 유지하고 필요 이상으로 집착할 필요도 없다는 단순하지만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혼자이며 상대방이 심술을 부리고 짜증을 낸다면 그 사람은 그냥 딱한 사람일 뿐. 좋은 인간관계의 비결은 거리감이라는 말씀. 남을 변화시키는 일에 에너지 소모하지 않기. 어떻게 하면 내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에너지를 사용하자라는 주제가 많이 공감되었습니다. 상대가 변할 수 없다면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 해답을 알았으니 적용할 일만 남았네요. 작가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먹여 살리면서 보통의 날들을 담담히 살아내고 있는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